자, 그래서 8주가 찬성합니다. 8주는 57주의 4분의 1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면 어떨까요? 발행주의 총수의 4분의 1 요건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과반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 이해했는지 사례를 보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자, 뭐 발행주식 총수 10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 의결권이 있어요. 아무리 발행주식 총수가 1000주라도 뭐 900주가 의결권 없으면 발행주식 총수는 이 경우에 의결권 산정 기준은 100주입니다. 자, 100주 의결권 산정 기준 100주라고 치고, 자, 보유주식 수 A가 30, B가 10, C가 2, D는 최대 주주 A의 특수관계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 12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액주주가 있는데, 자, 46명이 있다고 치고 46명이 모두 다 한 주씩만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왜 가정할까요? 어느 소액주주도 3%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46명 각 한 주씩 이사 선임해 볼까요? 자, A, B, C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합치면 30, 10, 12 그래서 42주를 갖고 있습니다. 42%. 자, 그런데 기타 주주는 놀러가서 안 왔습니다. 주주총회에 A, B, C, D만 출석을 했습니다. 이사 홍길동 선임의 건 안건 올렸어요. 그래서 A, B, C, D가 합심해가지고 42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D는 반대했어요.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가결이죠. 왜?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 갖췄죠. 그리고 42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요건도 갖췄죠. 가결. 이사 뽑았습니다. 감사를 이제 뽑아볼게요. 감사를 뽑으면, 자, 100주 의결권 있는 주식의 3%가 얼마가 되는지 먼저 순서상 계산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의 3%? 3주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주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선임 시에 A는 3주, B도 3주, 그리고 C도 3, 왜 늘어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2주, D도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3주. 그리고 이거는 이 경우에는 각자 한 주씩만 갖고 있으니까 다 적용이 감소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개별 3% 제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사 감사 한번 선임해 볼까요? 이제 감사 인격정 선임권 올렸습니다. 역시 46주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3, 그러면 8이죠. 그리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 그래서 이 경우에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갖춥니다. 자, 그런데 8주는 발행주식 총수는 전체 의결권이 제한된 걸 기준해서 57주로 내려갑니다. 57주로. 이게 판례죠. 판례. 100주로 계산해버리면 이게 너무 요 4분의 1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57주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8주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8주는 57주의 4분의 1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면 어떨까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요건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과반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결입니다. 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장회사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똑같아요. 감사 선임만 보겠습니다. 감사 선임. 최대 주주가 아닌 그냥 D, 싸우고 있는 D. 역시 12주가 3주로 감소됩니다. 개별 3%. 자, 그런데 A, B, C가 그나마 여기에는 8% 갖고 있었었는데 이 경우에는 합산 3%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합산해서 3%밖에 없습니다. 3%.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는 더 줄어들겠죠. 52주. 자, 이 경우에 감사 선임 됐나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도 못 갖췄습니다. 거기서 땡이고 3주는 당연히 52주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자투표제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부결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면 무조건 감사 선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전자투표제를 왜 도입했냐?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둘이 다 동의를 했다고 쳐요. 6주가 감사 선임에 동의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6주가 다 출석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만장일치,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6주는 또한 52주의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주주가 아무리
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는 거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예탁결제원에서 섀도우 보팅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주가 조금 출석해가지고 조금 투표를 하더라도 거기서 7대3 이런 식으로 나누면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주식을 모두 몰빵해서 7, 3 투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만 갖추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요건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섀도우 보팅 제도 때문에. 근데 그게 2018년도에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못 갖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9, 2020, 2021년에는 감사님이 선임이 못 되다 보니까 기존 감사님이 계속 퇴임이사로서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 3%를 풀어달라. 이거 우리 힘들다. 그랬더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풀어준 방법이 3%를 없앤 게 아니라 전자투표 시에는 우리가 4분의 1 요건을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 요건은 갖추고 있으니까 적용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